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주민입니다. 달고시가 여러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북의 지자체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공항 물류터미널을 군위에 두기로 하자 의성군이 반발하고, 달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 선정이나 안동댐 취수원 이전도 당초 계획처럼 순조롭지 않습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는 안동시의회가 제동을 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추진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10월 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먼저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휴게소 122km 지점 2차로 쪽입니다. 낙하물 처리 중에 있고요. 이어서 다부터널 일대 2km 정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서대구 영업소 쪽 속도 약간 떨어집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전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이 팔달교 위쪽으로도 신호에 따라 몰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 신호 2번 정도 예상되고요. 달구벌대로 만촌내 거리에서 범어내 거리 쪽 범어내 거리 앞두고 가득 몰렸다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구마로 성당내 거리에서 감천내 거리 구간 동볼리내 거리 지난 지점부터 정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괜히 더 춥게 느껴집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피부에 닿는 공기가 많이 차가운데요. 내일은 찬 공기가 더 강하게 파고들면서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9도 예상되고요. 기온이 낮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구와 경북에도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더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6도, 습도는 35%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있었던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한 협의 마감 시한을 이달 말로 정했습니다. 이때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공항 최종 후보지 중 하나였던 군위군 우보면으로 이전지를 옮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도 강수를 두네요. 예, 대구시는 이달 중에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 의성군과 함께 만나서 화물터미널과 관련한 논란을 매듭짓고 신공항 건설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공물류단지가 들어설 의성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사업은 검토하되 화물터미널 이전은 불가하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대구 경북 전체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의성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풀이됩니다. 네, 새로운 이전지까지 거론을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예, 대구시는 이전지를 변경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공항 건설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적 문제까지 포함해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물터미널 위치를 바꾸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도 달라지게 되고 변경폭이 커지면 아예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상호 간에 신뢰 문제가 생기고 추후 잠재적인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 차라리 후보지 재선정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지역 상생이라는 원칙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다음 소식 보죠. 예,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 논란이 이번에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으로 불똥이 번졌습니다. 홍 시장은 화물터미널 사례에서 보듯 군부대 이전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인 군위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건데요. 칠곡, 영천, 상주, 의성이 함께 경쟁 중이었는데 유탄을 맞은 셈입니다.
네, 유치 경쟁을 벌이던 지자체들이 반발할 것 같은데요. 예, 대구시는 내년 초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방부 장관 교체와 함께 유치 지역 선정 시기도 다소 미룬 상태이긴 합니다. 이번처럼 기부대 양여 방식이 군부대 이전의 경우 보통 지자체에서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긴 합니다만 후보지에 대한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나 선호도 평가 결과 역시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대구시 마음대로 군의군으로 이전하겠다고 정할 수 없긴 합니다. 네,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경북의 지자체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팔공산 하천 인근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의혹을 받는 업체가 추석 연휴를 틈타 폐기물을 무허가로 파내 되가져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에 굴삭기와 덤프트럭 20여 대를 동원해서 쌓여있던 흙더미를 외부로 반출했습니다. 이곳은 지난달 초부터 슬러지 등 각종 폐기물이 뒤섞인 걸로 보이는 토사가 매립됐고요. 악취와 침출수가 새어나와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사실상 증거인멸 행위라며 동구청이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제가 될 게 없는 흙이라더니 왜 되가져갔을까요? 예, 업체 측에서는 주민 불만이 커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상복구를 했으니 더는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환경단체에서는 폐기물을 이동시킬 때는 관련 시스템에 입력 절차를 거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아예 무시된 걸로 보인다며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청은 환경청 폐기물 분석 성분 결과가 나오면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 대구 서구 중리동 정합관리소 증설과 가스관 매립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한국가스공사가 다음 주 수요일에 2차 주민 설명회를 열고 다시 설득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에 있었던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30분 만에 파행했는데요. 이번에는 가스공사가 계획 변경안을 내놓을 거라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기존 달서구로 예정됐던 정합관리소의 부지가 서구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떤 공사인가요? 예, 가스공사는 앞서 중리동 정합관리소를 증축하고 성서 열병합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약 8km 길이 천연가스 배관을 지하에 매립할 계획인데요. 발전소 연료를 벙커 CU에서 천연가스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작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변경안은 어떤 방향일까요? 예,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정합관리소 증축 없이 기존 시설에서 열병합 발전소까지 가스 배관만 매설하는 방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는 지난 7월 정합관리소 증축 관련 인허가 서류를 서구청에 접수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궁여지책을 내놓은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장주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대구에서 열린 대구 단편 영화제 애플 시네마 부문에서 겨울 캠프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이번 작품 만들 때 이제 좀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서 같이 만든 스텝이랑 이제 배우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영화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영화관에 되게 자주 가면서 좀 자라오기도 했고 영화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오면서 이제 대구 다양성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처음 단편 영화를 바로 좀 제작을 하게 됐고 대구 영화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영화를 계속 쭉 하고 있게 됐고 지금까지 4년에서 5년 정도 된 것 같고 작품은 4작품 찍었습니다. 겨울 캠프는 아토피를 앓는 딸을 이제 힐링 캠프에 보내주려고 이제 어머니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린 단편 영화인데요. 어머니가 일하는 직장으로 나오는 곳이 저 모교인 송현여자고등학교인데요. 이제 너무 흔쾌히 촬영을 허가해 주셔가지고 되게 저는 뜻깊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시가 안동댐 물을 취수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환경부 안동시와 사업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언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대략적인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죠? 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윤곽이 지금 잡히는 중입니다. 네. 대구시가 추진하는 이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이 올 연말쯤에 완료될 예정인데요. 네. 이달 중에 검토안을 환경부에 먼저 건의해서 취수원 이전 사업에 탄력을 좀 붙이겠다는 게 대구시의 방침입니다. 현재까지의 용역 내용을 좀 토대로 하면 안동댐 직 하류에서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최단거리 약 110km를 연결해서 관로를 연결하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하루 63만 5천 톤의 원수를 공급받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지금 일단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700억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네, 이 안동댐 물을 대구까지 가져오려면 이 취수한 물을 정수장으로 보내는 이 도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낙동강 본류를 따르거나 안동댐에서 군위댐, 이마 영천댐을 거치는 방법도 이 대구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건설 구간이 길어지고 정수장도 새로 만들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안동댐에서 국도변을 따라서 이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방식이 이 경제성 측면에서는 최적안으로 판단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 안전한 취수원을 확보하는 게 우리 대구 시민들의 오랜 수건인데 낙동강을 포기하고 왜 안동댐으로 가게 됐는지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역사가 깁니다. 네. 페놀 사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잠시 좀 짚어보면 대구시가 이 취수원을 구미산업단지 상류 지역, 그러니까 하류 지역에 좀 구미공단의 폐수 네.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상류로 옮기자는 거였거든요. 그 해상류 지역에 해평 취수원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구미시는 수량 부족을 이유로 계속 거부를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권영전 시장의 재임 때 구미시와 경북도 공무조정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맑은 물 나눔 상생방을전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해평 취수장에서 나온 하루 평균 30만 톤을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에 공급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주 내용이었는데 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해평 취수장에서 대구 정수장까지 전체 길이 한 45.2km 구간에 이르는 식수용 관로를 신설해서 2028년 이후부터 대구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구시가 구미시와 취수원 논쟁을 벌인 지 13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13년. 네, 이럴 때 나오는 말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해 6일 지방선거 이후에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당선된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 전임 시장의 졸속 협약이었다라고 하면서 취수원은 구미시가 아닌 대구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미보 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대구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낙동강 하류의 수질오염 가해자가 이 피해자에게 할 말은 아니다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이 2달 정도 홍 시장과 김장호 구미시장이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협정 파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애초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맑은 물 하이웨이 공약을 냈었는데 네. 이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를 건드리자 새로운 방법을 추진하게 될 적기가 됐다. 이 물꼬가 트인 셈이 됐습니다. 옳다쿠나 하고 이제 네. 싸움이 벌어진 김에 이제 바꿔버리자 이렇게 그렇습니다. 결단을 낸 것 같은데 이 대구시가 이제 안동댐으로 취소를 옮기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최근 홍준표 시장이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나요? 네, 추석 앞두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네. 지난달 20일이었습니다. 취소원 안동 이전이 1년 지났는데 이제 말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좀 질문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홍 시장이 직접 언급을 했는데 취소원 이전하는데 해평으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협정 말하는 네. 거죠. 이게 30년이 걸렸다. 근데 지금 이 다른 방안을 발표하고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당장 답을 내놓으라고 좀 몰아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가 있는데 네. 아마 연말쯤이면 환경부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날 것이다. 그 이후에
보자. 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밝히겠다는 얘기죠. 네. 홍 시장은 안동댐을 취소원으로 삼아서 안정적인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는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근데 취소원 이전은 지자체가 합의를 하더라도 뭐 관로라던가 여러 가지 합의가 필요한 사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앞서 이 대구시가 밝힌 내용에 보면 해답이 있는데요. 핵심은 환경부가 움직여야 됩니다. 환경부가 쥐고 있군요. 네, 이 물 관리가 환경부가 일임하고 있는데 안동댐 물을 대구에서 활용하려면 이 정부의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도 통과해야 되고 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의 낙동강 유형 물관리위원회에 이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의결 등의 절차도 이 밟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안동과 대구시가 업무 협약은 체결했지만 안동 지역의 여론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네. 안동시장의 의지는 강하지만 안동시 의회가 이 추진 방식에 이견을 보이면서 이 관련 예산을 지난해, 올해 이 두 차례나 삭감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가 10월 중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진이 직접 취소원 이전에 대한 검토 내용을 안동시에 설명한다는 계획인데 이 산도 넘어야 합니다. 그렇죠. 좀 과제가 있긴 한데 일단 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와의 업무 협약을 일단 체결해 둔 상태거든요. 내용을 좀 보면 안동시는 안동댐과 이마댐의 물을 대구 시민들이 쓸 수 있게 돕고 네. 대구시는 안동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비 재원 등의 기금 지원 협력 그리고 안동 농특산물 구매와 판매 홍보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이마댐 수질 개선과 수변 관광 활성화 협력 등을 약속을 했는데 네. 여기에 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연계한 그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안동시가 좀 포함되도록 이렇게 돕고 네. 대구에서 신공항을 거쳐 안동으로 가는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서로 돕는다. 뭐 이런 내용 등도 담겨 있습니다. 신경 많이 썼는데. 네, 대구시와 이 경상북도 지자체 간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한 분 빠지신 분이 있죠. 이철우 경북도지사.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네. 안동댐 이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 9월에 열렸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평과 안동의 수질이 다른지 같은지 어느 물이 합당한지 먼저 검토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 도지사 입장에서는 전임 단체장들과 함께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물밑에서라도 이 반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언급한 부분이 이제 수질이잖아요. 네. 대구 시민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안동댐의 수질이거든요. 이 부분은 갑론일박이 있지 않나요? 네, 대구시가 이 8월에 안동댐 원수를 이 성분 분석을 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물보다 수질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낙동강 해평치수장은 3등급 그리고 매곡의 원수는 4등급인데 이를 비교해 보면 안동댐은 2등급으로 더 좋다는 겁니다. 네. 이 카드뮴이나 비소, 낙 같은 중금속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는 안동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중금속이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뭐 물의 흐름에 따라서 둥둥 떠다니지는 않지만 네. 안동댐 물을 대구시에 다량 대량으로. 공급하게 네네. 되면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지역 환경단체의 의견도 지금 좀 엇갈리는데 네. 대구 환경운동연합은 안동댐 취소원을 일단은 반대합니다. 안동댐 취소원으로 네. 옮기는 걸. 구미공단 폐수 무방류 시스템을 아예 도입을 하자. 뭐 이런 이제 의견까지 내고 있고요. 대구 경북 녹색연합은 취소원을 구미 해평으로 이전해도 수질 오염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의 맑은물 하유의 사업을 지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내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만간 안동댐을 직접 찾는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깨끗하게 110km나 되는 도수관로를 만약에 깔게 되면은 이게 안전하게 관리는 잘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안전하게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기술이 그 정도는 충분한데요. 네. 다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수관의 수명이 30년 정도 잡고 있는데 네. 노후하게 되면 교체를 일부분씩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됐을 때의 일이긴 합니다만 네. 이미 20년 전에 진행됐던 이마댐과 영천댐을 잇는 도수로 공사가
이 완공되는데 12년이 걸렸거든요. 지금 안동댐 물을 끌어오는 도수관로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는데 네. 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이 이만큼 충분히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깨끗하게 안전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오래 네. 걸린다 이 얘기죠. 그리고 1991년 패널 사태 이후에 대구 취소원 이전에 30년이나 이제 논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질과 경제성 두 가지 다 만족하는 최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될지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연말쯤 있는 용역 결과가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시는 정부에서도 그 안동댐 이전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추진되더라도 이 사업비 마련이 일단은 좀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진통은 있을 예정이고요. 수질적인 측면에서는 걱정은 안 되지만 경제성 부분에서 평가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 가지 더 짚어보면 대구시의 사업 방식입니다. 이게 대구시가 추진하는 굵직한 사업들이 좀 갈등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이번 취소원 이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구민시가 좀 발단이 되긴 했지만 대구시가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계속 커졌거든요. 그 과정이 좀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또 이번 이후에 좀 최근에 짚어본 공항 이전 관련해서도 지금 안금이 좀 계속되고 그러네요. 있잖아요. 필요하다는 사업이 있으면은 좀 추진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고 또 갈등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진행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물처럼 요연하고 부드러운 행정이 최고의 행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거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정리하면 졸라맨 허리띠를 누가 풀 것인가? 물처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기자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뉴스민 천용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가오는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이거든요. 대구 북구보건소에서 아가랑 엄마랑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북구보건소는 10월에 3회에 걸쳐 아가랑 엄마랑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어제 첫 시간에는 지식 더하기 육아 교실이 진행돼 영아기 질환과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느리면서 또 그런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주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임신, 출산, 육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구보건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신생아, 영아기 특징과 흔한 질환에 대해서 머리, 피부, 팔다리 등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며 낙상, 화상, 기도, 폐쇄와 같은 영유아 가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과 기본적으로 집에서 행해질 수 있는 대처법뿐만 아니라 병원에 꼭 가야 하는 경우를 초보 엄마들을 위해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연간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성을 느꼈고 결혼이나 출산에 대해서 되게 무섭거나 좀 우울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긍정적인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부모나 임산부, 양육 부모를 위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한다면 출산과 육아라는 자녀는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출산 친화적 문화 및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예비부부, 신혼부부, 임산부, 양육모까지 다양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은 교육을 듣고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참가자는 최근 아이가 음식을 잘 먹지 않아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했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칠성동에 사는 9개월차 애담이 엄마입니다. 이번 올해 태어난 아기들 엄마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도움 많이 되었어요. 초대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선생님께서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뭐 병원 방문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또 우리 애기 다시 한번 더 보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작년부터 저희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코로나가 좀 심해가지고 이런 대면 교육 같은 게 많이 없고 뭐 산모 교실이나 이런 게 전부 다 비대면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거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고 조금 더 홍보가 되었으면은 많은 산모들이나 엄마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구 북구 영경동에 거주하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위험한 질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심을 하게 됐는데 홍반이나 아니면 이제 배꼽 관리나 저는 좀 피부 쪽으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좀 덜 당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료 수업이니까 참여를 적극적으로 다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음에도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보건소마다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네, 북구보건소는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과 정밀검사 비용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다둥이 가족을 위한 차량 렌트와 카시트 무상 지원 사업도 운영해 다양한 방면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북구보건소 모자보건팀 황유정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에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많은 보자보건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임산부 시기별로 임신 초기, 중기, 말기 맞춤별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사실 대구 유일한 저희 북구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전문 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출산 가정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산모랑 아기의 건강을 살피고 양육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또 아동을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산모 도우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며 청소년 산모,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들 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떤 거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는 조금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요즘은 또 태교 활동이나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한 요가 이런 활동적인 것에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처음 부모가 되는 경우이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나 올바른 육아 방법에 대해서도 좀 관심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에서는 일회성의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가랑 엄마랑 행복 더하기 프로그램은 다음 주 금요일에 활력 더하기 숲 태교 교실을 진행하고 28일 토요일에는 마음 더하기 부모 교실에서 양육 방법을 교육합니다. 숲 태교 교실에서는 토퍼 제작하기, 산책, 요가 등 체험 활동도 할 수 있으니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도 받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박나은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을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